칼라하리 사막의 뜨거운 태양 아래 생존은 치열하게 결정됩니다. 죽음이 부르고 사자는 죽음을 피할 수 있을까요? 사나운 칼라하리 사막, 사자와 블랙맘바의 생존을 위한 싸움. 칼라하리는 아프리카 자연의 강렬한 대조를 보여줍니다. 나미비아, 보츠와나,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걸쳐 펼쳐진 칼라하리는 반건조 사막으로 낮에는 열기가 땅을 태우고 밤에는 추위가 피부를 베어낼 정도입니다. 어떤 종도 살아남을 수 없을 만큼 혹독해 보이지만 이곳은 여전히 역설로 가득 찬 세상을 품고 있습니다. 바로 이 혹독한 환경 속에서 가장 강인한 생존자들이 단련됩니다. 이곳에서는 삶과 죽음이 아슬아슬하게 맞닿아 있으며 매 순간이 생사를 가르는 싸움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혹독한 세상에도 사바나 전체를 무릎 꿇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칼라하리 사자. 이 뜨거운 땅의 절대적인 지배자. 세네게티나 오카방고의 사자들과는 달리 칼라하리의 사자들은 적응의 흔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갈기는 짧고 색깔은 밝은데 이는 위험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섭씨 40도의 사막 열기 속에서 열을 더 빨리 발산하기 위한 것입니다. 탄탄한 몸, 깔끔한 근육, 그리고 호박색 눈은 마치 한낮의 태양을 반사하듯 밝게 빛납니다. 한 걸음마다 불타는 모래 위에 깊은 발자국이 남고 솟아오르는 모래알 하나하나는 금처럼 반짝입니다. 여기서는 먹이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먹이는 드물고 예민하며 모두 매우 민첩합니다. 모든 사냥은 배고픔과 생존 사이의 도박입니다. 무리의 주요 사냥꾼은 암컷입니다. 압도적인 힘을 가진 수컷은 사냥에 거의 참여하지 않지만 영역을 지키는 살아있는 방패 역할을 하며 그 권위에 도전하는 자에게 달려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 사자는 타들어간 누런 초원을 천천히 가로질러 나아갑니다. 날카로운 눈으로 고요한 공간에서 생명의 흔적을 찾아 공간을 훑어본다. 먹이의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뜨거운 바람과 마른 모래뿐이다. 하지만 죽음의 위험 또한 바로 코앞에 있다. 이상한 움직임이 본능을 일깨운다.
모래 위로 무언가가 기어간다. 블랙맘바. 아프리카 전역을 공포에 떨게 하는 존재. 블랙맘바는 사실 검은색이 아니다. 이름은 입안이 새까맣게 변한 데서 유래했는데 공격받을 때만 입을 벌리는데 이는 죽음의 신호다. 몸은 연기가 자욱한 회색이며 마치 살아있는 강철 조각처럼 얇고 유연하며 시속 최대 20km의 속도로 움직인다. 이는 아프리카 대륙의 어떤 뱀보다 빠른 속도다. 먹이를 기다리며 숨어있는 다른 뱀들과 달리 블랙맘바는 활동적인 사냥꾼이다. 사막을 가로질러 끊임없이 움직이며 머리를 땅에서 살짝 들어 올리고 날카로운 눈으로 아주 작은 진동도 포착한다. 강력한 신경독인 블랙맘바의 독은 단 몇 분 만에 먹이의 모든 근육을 마비시킬 수 있다. 칼처럼 정확한 단 한 번의 물림만으로도 모든 생명을 끝장낼 수 있다. 하지만 블랙맘바를 더욱 무섭게 만드는 것은 그 속도나 독뿐만 아니라 그 절대적인 자신감이다. 적 앞에서도 두려움을 모른다. 그리고 두 사냥꾼이 마주치는 순간 생사의 순간이 폭발한다. 독은 빠르게 퍼져나간다. 사자는 여전히 저항하려 애쓰며 눈은 불꽃을 튀기다가 이내 사라진다. 죽음과 같은 침묵 속으로 힘의 지배자가 파충류라는 보이지 않는 무기 앞에 쓰러진다. 자연의 차가운 확언, 사자 왕조차도 치명적인 독을 견뎌낼 수 없다. 칼라아리 사바나는 비극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 어떤 권력도 영원하지 않으며 어떤 왕좌도 영원히 차지할 수 없다. 사자에게 삶은 외부의 적들과의 생사를 건 싸움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무리 안에서 벌어지는 대결이기도 합니다.
자연에서 지배자의 죽음은 결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세대의 부흥을 위한 초대입니다. 어둠이 내리는 건조한 사막 한가운데서 암컷 사자들은 여전히 조용히 임무를 수행합니다. 그들은 뱃속에 새로운 생명을 품고 있는데 이는 희귀한 우기와 삶과 멸종 사이의 본능적인 교미의 결과입니다. 혈통을 통해 권력이 계승되는 곳에서는 삶과 죽음이 항상 함께합니다. 임신 4개월이 넘은 암컷 사자는 외딴 곳에서 출산합니다. 두 마리에서 네 마리의 새끼들은 아직 옅은 회색 털에 눈을 뜨지 못한 채 뜨거운 모래 속에 웅크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미의 젖과 보호에 전적으로 의존합니다. 첫 몇 주 동안 암컷 사자는 새끼들을 무리의 다른 구성원들로부터 멀리 떨어뜨립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새끼 사자는 자라면서 뜨거운 모래 위를 걷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저 밖에 갈등의 세상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새끼 사자가 자라자 무리는 싸움, 짝짓기, 그리고 지배라는 옛 순환으로 돌아갔습니다. 무리의 주인이 바뀌는 것은 비극이기 때문입니다. 무리 안에 남은 수사자는 젊고 야심찬 낯선 이의 도전을 받았습니다. 예상치 못하게 그들은 서로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 싸움은 단순히 생존을 위한 것이 아니라 무리를 지배하고 혈통을 물려 다음 세대로 이어갈 권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먼지가 가라앉았을 때 오직 한 마리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칼라하리 사막에서는 사자의 왕좌를 피해 심지어 같은 종의 생명으로 살 수 있습니다. 얼마 후 무리는 새로운 지배자의 지도 아래 정착했습니다. 굶주림은 여러 날 동안 지속되었고 무리 전체는 육지를 떠나 낮은 모래 언덕을 따라 생명을 찾아 나섰습니다.
지평선 위로 옅은 녹색 줄무늬들이 짧은 우기가 지나간 후 남은 희귀한 풀들의 흔적을 남겼다. 해가 기울어지자 바람에 살랑살랑 움직이는 무언가가 보였다. 노란 풀밭 사이로 날씬한 형체들이 나타났다. 영양떼였다. 그들은 적응의 상징이자 반사막 지대의 가장 강인한 생물이었다. 움직이는 빗줄기, 건조한 반사막 지대의 자랑스러운 생명의 흔적이었다. 오릭스는 절대적인 적응력의 상징이며 대부분의 생명체가 굴복해야 하는 곳에서 살아남도록 자연에 의해 만들어진 존재였다. 그들의 몸은 날씬하고 균형이 완벽하며 높은 어깨, 넓은 가슴, 탄탄한 엉덩이, 그리고 바람처럼 빠르게 움직일 수 있을 만큼 길고 가느다란 다리를 가지고 있다. 칼라하리의 태양 아래 그들의 크림빛 회색, 은빛 회색 피부는 강렬한 빛을 반사하여 체온을 낮추고 타버린 풀의 노란색으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준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길고 칠흑 같은 뿔입니다. 뿔은 뒤로 부드럽게 휘어져 있으며 마치 두 개의 사막검처럼 가늘고 날카롭습니다. 이 뿔은 방어용 무기일 뿐만 아니라 자부심의 상징이며 마른 땅에서 살아남는 강인한 생명력을 보여줍니다. 오릭스 뿔의 피 한 방울만으로도 하이에나의 목을 꿰뚫고 무모한 공격을 하는 아프리카 들개조차 물리칠 수 있습니다. 오릭스의 순환계는 놀랍습니다. 다른 동물들이 대부분 쓰러져도 오릭스는 최대 45도씨의 체온을 견딜 수 있습니다. 잎에서 물을, 마른 풀에서 수분을 흡수하고 추운 밤이 지나간 후 남은 이슬방울 하나하나까지 모두 활용합니다. 오릭스의 신장은 완벽한 여과장치처럼 모든 물을 저장하여 몇 주 동안 단 한 방울도 마시지 않고 살 수 있게 해줍니다. 하지만 칼라하리 사막에서는 평화의 매 순간이 위태롭습니다. 외로운 영양 한 마리. 오릭스는 알지 못했습니다. 위험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바로 그 순간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사자가 달려나갔다. 거리는 몇 미터나 단축되었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끝났다. 칼라하리 사막에서 식사는 단순히 생존을 위한 것이 아니라 본능의 승리에 관한 것이다.
사자는 사냥을 할 때마다 무리의 존재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잔혹한 자연의 질서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확고히 합니다. 칼라하리 사막에 오후가 서서히 내려앉습니다. 희미해지는 햇살이 모래 위로 쏟아지며 핏빛 붉은 빛을 반사합니다. 사자 무리는 사냥을 마치고 배를 채운 채 바람에 나른하게 누워 휴식을 취합니다. 자연은 그 어느 때보다 고요하지만 그 고요함은 또 다른 사냥감을 숨기는 얇은 껍질일 뿐입니다. 칼라하리의 태양은 땅에 불을 쏟아붓고 열기는 치솟습니다. 숨막힐 듯한 열기 속에서 모든 작은 움직임이 드러나지만 노란 풀밭 사이로 포식자는 여전히 조용히 전진합니다. 표범. 표범의 몸은 너무나 완벽해서 모든 움직임이 계산되어 있습니다. 등은 활처럼 부드럽게 휘어져 있고 근육은 모래빛 노란 피부 아래에서 가볍게 움직이며 모든 움직임은 매끄럽고 가볍고 거의 고요합니다. 짧고 매끄럽고 윤기나는 털에는 둥근 검은 장미 무늬가 점점이 박혀 있었는데 이는 아름다움을 더할 뿐만 아니라 타버린 풀과 사막 먼지에 섞이는데도 도움이 되는 무늬였다. 덕분에 먹이는 거의 눈치채지 못했다. 튼튼한 어깨, 길고 가느다란 다리, 그리고 몸 길이의 절반에 가까운 꼬리는 급커브를 돌 때마다 완벽한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호박색 눈은 가늘어지며 무리에서 벗어나려는 임팔라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먹이는 크지 않았고 몸무게는 약 40kg 정도였다. 긴 몸, 가느다란 다리, 그리고 강하고 유연한 근육을 지녔는데 위험을 감지하면 시속 90km까지 질주할 수 있을 만큼 강했다. 검은 뿔은 활처럼 휘어져 있었고 귀는 항상 똑바로 서서 귀를 기울였다. 고개를 셈 젖히는 것은 수백 세대에 걸쳐 갈고 닦은 자기 방어 반사 작용이었다. 표범은 조심스러웠지만 이 뜨거운 한낮에는 아무리 민첩한 종조차도 때때로 경계를 늦추곤 했다. 표범은 배가 거의 땅에 닿을 정도로 낮게 웅크리고 있었다. 바람의 방향이 바뀌었다. 완벽한 이점이었다. 기대감에 공기가 얼어붙었다. 그러더니 순식간에 폭발했다. 먹이는 쏜살같이 달아났다. 모든 것이 몇 초 만에 끝났다. 칼라하리 사막에서는 어떤 식사도 영원한 승리가 아니었다.
사냥 하나하나가 그저 또 다른 삶의 하루일 뿐이었다. 칼라하리의 하늘에서는 죽음의 눈에서 숨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1000미터가) 넘는 상공에서 커다랗고 검은 그림자가 사막의 영혼처럼 고요하게 공중을 맴돌았다. 독수리. 사냥할 필요는 없었지만 모든 생존 경쟁에서 항상 마지막으로 도착하는 새였다. 날개폭은 거의 3m에 달했고 회색 깃털은 먼지로 뒤덮여 있었으며 사체를 먹을 때 피를 피하기 위해 머리를 맨 상태였다. 죽음의 냄새가 그들의 길잡이였고 몇 분 만에 고요한 하늘은 수십 마리의 독수리 떼로 변했다. 예민한 후각과 최대 8km 떨어진 곳의 시력으로 지평선 너머에서도 죽은 영양이나 표범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을 죽이지 않고 땅을 깨끗하게 유지합니다. 사자가 떠나고 표범이 배를 채우고 독사가 말라붙은 사체를 남기면 독수리가 가장 먼저 땅에 착륙합니다. 날개짓 소리, 부리가 마른 살을 파고드는 소리, 그리고 뼈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뜨거운 바람에 울려 퍼집니다. 그것은 익숙한 부활의 소리입니다. 마침내 해가 지평선 아래로 사라지면 칼라하리는 핏빛으로 물듭니다. 더 이상 울부짖음도 비명도 들리지 않고 타들어간 초원을 가로지르는 바람소리와 모래가 떨어지는 소리만이 사막의 시간의 리듬처럼 울려 퍼집니다. 하늘에서는 독수리들이 마지막 숨을 거두고 여전히 맴돌다가 어두운 자줏빛 하늘로 사라집니다. 존재의 순환은 끝났지만 칼라하리는 계속됩니다. 이곳에서 죽음은 끝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의 시작입니다. 여기가 칼라하리입니다. 삶은 결코 멈추지 않고 오직 변화만이 존재를 지속하는 곳입니다. 이 치열한 존재의 순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마법 같은 생존 이야기를 좋아하신다면 다음 여정을 놓치지 않도록 채널의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하고 알림벨을 켜는 것을 잊지 마세요.